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하시면은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동시에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봉계약서는 왜 작성을 하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제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 평가를 하고 그에 근거해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이 쌓이면은 그에 따라서 연공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속 연수였는데요. 이러한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도입이 된 개념입니다. 이러한 연봉제가 도입이 된 이유는 호봉은 개인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 체계이다 보니까 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보상 수준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연봉제 도입 이전까지는 월급제나 시급제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된 임금 체계였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에서는 시간을 베이스로 임금을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연공이 쌓이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이고요. 시급이나 월급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종사한 시간을 환산을 해서 월급 또는 시급을 책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봉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시간 베이스의 임금 측정이 완전히 변경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지급할 내 보상 금액의 총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봉계약서는 전년도 성과에 기반해서 올해 총 연봉을 얼마로 지급할지를 회사와 직원이 협상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계약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만을 강제하고 있고요. 이 근로계약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법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채택하는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를 채택하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조화롭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하자니 각각의 어떤 작성 부담, 문서에 대한 유지 관리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자니 작성해야 되는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한 두세 가지 유형 정도로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하나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연봉계약서 하나로만 작성을 하는 유형입니다. 계약서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안에는 근로계약서에서 들어가야 할 4가지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연봉을 약정하는 내용들도 그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서의 내용은 조금 길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계약서 하나로 작성한다는 그런 간결함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다시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로조건을 리마인드하는 개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하는 유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임금에 대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주휴일, 연차휴가, 소정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넣고요. 그 외에 우리 계약서에 넣는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번 작성하고 그 주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만 작성을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는 매 연도마다 연봉이 갱신되어서 연봉 협상을 할 때마다 다시 갱신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계약서 내용에는 우리 임금과 관련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전년도 성과평가의 결과, 그에 따른 연봉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뭐 성과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산정해서 약정을 하게 되었는지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봉계약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근로계약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연봉계약서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또는 실무적으로 다르게 보셨던 부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이나 논팽이 컨시어지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은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영상들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논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